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격 차이 극복하는 방법 10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격 차이는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며 가족, 직장, 친구 관계에서 성격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격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우리는 각기 다른 배경, 경험, 그리고 성장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성격 차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늘 성실하고 차분하게 일하는 어씨와 반대로 즉흥적이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B씨의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어씨가 B씨에게 느끼는 불편함은 너무 서두른다는 것이지만 B씨는 결정이 늦어진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서로 인정하고 각자의 성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갈등보다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를 인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서로의 성격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왜 그런 성격을 가졌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성격 차이는 오히려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의 중요성 이해하기. 성격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열린 의사소통입니다. 성격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해결하려면 끊임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한 오해입니다. 한쪽은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반면 다른 쪽은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의사소통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감정을 차분하게 풀어나가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상사와 성격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렇다는 식으로 차분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존중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절한 타협의 기술 익히기. 성격 차이를 극복하려면 타협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에는 삶의 경험이 쌓여 서로의 성격이나 의견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주말에 무엇을 할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밖에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다른 사람은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한쪽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중 일부는 바깥에서 활동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여유롭게 보내는 식으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타협의 기술을 익히는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의 중간 지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의 요구를 절반 정도 줄여서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취향이나 요구를 조율하며 관계를 더욱 깊이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감정을 존중하고 조절하기. 성격 차이가 갈등을 일으킬 때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지나치게 표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말하는 방식이 다소 거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반응하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이를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은 우선 스스로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5번째, 서로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를 보면 그 차이가 문제라고 느끼고 이를 고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는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차이가 있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간의 성격 차이가 있을 때 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가졌고 다른 한 사람은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졌다고 할 때 이 차이를 문제로 생각하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차이가 서로를 보완한다고 생각한다면 두 사람은 각자의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의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외향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의 차분함을 통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갈등보다는 협력의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성격 차이가 그 자체로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격 차이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6번째, 인내심 가지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일시적인 갈등이 해결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정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바로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면서 중요한 점은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성격 차이가 심하게 나면 일시적인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성격 차이를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면 갈등은 점차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기르는 것은 자신의 내면도 성숙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성격 차이를 극복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과 관용을 배우게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성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격도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 성격 차이를 넘어서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7번째, 규칙과 경계를 설정하기. 성격 차이를 극복하려면 일정한 규칙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원하는 바나 행동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과 경계를 설정해 놓으면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 간의 성격 차이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은 성향이 있고, 다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의 특정 시간 동안은 각자 시간을 보내기로 하거나, 함께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외에는 개인적인 활동을 존중하는 식으로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과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성격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서로가 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규칙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공평하게 의견을 나누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격 차이가 문제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8번째, 공통의 목표 설정하기. 성격 차이를 극복하려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공통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성격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면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강력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 문제나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부모의 성격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모는 계획적이고 철저한 반면 다른 부모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통의 목표인 자녀의 행복이나 가족 모두가 즐겁게 여행을 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상의하면서 성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9번째,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 성격 차이를 극복할 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너무 격해지면 상대방과 너무 가까워지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얽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거리를 두고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잠시 거리를 두고 상황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부나 가족 관계에서도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감정적으로 너무 격앙되어 있을 때 상대방은 잠시 거리를 두고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동안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차분하게 다시 대화를 시도하면 갈등이 커지지 않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변화하려는 노력 기울이기. 성격 차이를 극복하려면 상대방만 변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변화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더 유연해지고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은 결국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부부간의 성격 차이가 있다면 서로가 조금씩 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더 이해하려 하고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씩 변화하려는 노력이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 10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성격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만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